20대에 통풍 발병이 올라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또 하나의 병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풍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감자는 도움이 됩니다. 어쩔 경우에 날로 먹을 때. 감자는 어떻게 있느냐? 덜 익혀 드시면, 뜨거운 상태에서 식혀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지난번하고 이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주식으로 여겨지는 동양의 쌀, 그다음에 밀가루, 서양의. 서양은 또 하나가 있죠. 고기. 고기. 네. 그것도 거의 주식처럼 거의 매일 그쵸? 먹고. 우리는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가 요즘에는 고기 많이 먹어요. 맞아요. 고기는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나이 또래와 다른 또 하나의 병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풍이에요. 아, 통풍. 예. 그거는 고기와 같은 것들을 주식으로 먹었을 때 몸속에서 요산이 자꾸 생기면서 그게 이제 관절 같은 데 끼거든요. 고기하고 맥주 많이 먹으면 그쵸. 네. 그런데, 자, 고기와 맥주의 조합을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말이 있어요. 치맥입니다. 치맥. 딱 네. 그거네. 그래서 최근에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대에 이 통풍 발병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치맥이 너무 유행이니까. 근데 치맥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치맥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지. 지금 지금 저희 아들도 그런데요. 밥을 시켜 먹으면 저희는 라면 끓여 먹었잖아요. 네. 옛날에 밥 먹을 게 없으면 얘는 치킨을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고기의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고기의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단백질의 섭취와 대사가 많아지니까 요산 분비가 많아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50대가 되면 통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장담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요 일반 사람이 통풍이라는 병을 걱정한 적은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음식 보면 보세요. 아까 이제 한정식 해도 고기가 거의 없죠.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 아이들이 육류 소비와 더불어서 통풍이라는 병을 국민병으로 갖게 될 1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네.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예요. 맥주에 고기를 같이 먹는 건 내 몸에다가 퓨린이라는 걸 막 쏟아붓는 거라서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통풍을 걱정해야 되고 고기도 또 효율이 높잖아요. 고기도 효율이 높은데 그래도 고기가 이런 거죠. 고기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나쁠까요? 태워 먹는 거. 아니에요. 숯불구이 이런 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일 나쁜 건 많이 먹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될 때는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될 땐 적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숯불에 구워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숯불은 보세요. 열에 의해서 기름이 막 내려가죠. 네. 수분이 날아가요. 얘가 응축됩니다. 그럼 뭐예요? 고농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 똑같은 양 먹는 거하고 수육 있잖아요. 끓였을 때 먹는 거 누가 더 응축됐느냐? 당연히 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 수육은 좀 많이 먹어도 돼요. 대신 구운 건 적게 조금. 먹어야 되는 거죠. 숯불보다는 프라이팬에다 구운 고기가 낫고 요거보다는 수육이 낫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숯불에 구운 게 나쁘다? 아니에요. 그거 뭐 물론 발암 물질이 좀 더 생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 근본적인 건 먹는 양에. 그러니까 숯불 고기는 좀 덜 먹고 그쵸. 여기 저 프라이팬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먹고 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면 수육을 그쵸. 먹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굽는 방식에 따라서 부위가 바뀝니다. 왜? 숯불에 굽잖아요. 그럼 이 숯불에 굽는 고기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숯불 하면 떠오르는 부위가 어디죠? 숯불? 등심 숯불 등심 드세요? 등심 숯불에다가 먹는 거 아니야? 숯불 그럼 뭐죠? 숯불 바베큐? 숯불 갈비. 숯불 갈비. 갈비잖아, 갈비. 아니 갈비 많이 못 먹어봐서. 그래. 야. 숯불 갈비. 근데 이 갈비살이 식품 성분표를 보면은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아, 거의 소 쪽에서는 1등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개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거는 돼지 삼겹살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숯불에 구워도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갈비가 기름이 많으니까 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수육은요, 갈비 같은 거 수육으로 하면 그렇지. 아깝지. 그건 수육으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육으로 할 때 중국 어디 쓰죠? 이렇게 덩어리살, 네. 그러니까 우둔살 네, 맞아요. 이런 거, 지방 함량 적은 네. 거. 참고로 소 중에서 가장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가 목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한 3%? 난 돼지고기나 목심이 있는 줄 알았다. 아니요. 돼지고기는 목살이죠. 그러니까 목살도 솔직히 삼겹살에 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목 쪽 부위 살들이 네. 좀 지방 함량이 적어서 네. 여기는 구워 먹으면 뻑뻑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겹살은 나쁘냐?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죠. 걔는 필요하니까. 또 노인들, 이 지방 드셔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 적당량 공급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고기는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지방 함량이 적은 아까 얘기했던 목심, 뭐 뒷다리살 이런 거 드시고 대신 살찌고 싶다. 난 좀 살이 너무 없다. 이럴 때 삼겹살.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 다른 거죠. 또 요리의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단지 양을 그 요리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 그쵸. 우리가 주식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쌀, 밀가루 다뤄봤고 또 고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감자. 이 감자를 주식처럼 먹는 독일. 민족이 많단 말이에요. 예. 독일. 우리도 강원도 쪽은 왜 쌀이 없으니까 감자, 고구마 맞아요. 이런 거 드시잖아요. 요런 거는 어때요? 만약에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될까요? 식단을 바꿔야지. 식단을. 식단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식? 주식이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은 일단 뭐죠? 쌀. 쌀이죠. 아니에요, 이제. 밀로 넘어갔습니다. 소비량이 밀이 더 예, 높아요. 예. 그래서 밀로 바뀌면서 건강들이 지금 서구화되고 있는 건데 감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다이어트 할 때 감자는 도움이 됩니다. 어쩔 경우에 네. 날로 먹을 때. 근데 감자 날로 안 먹잖아요. 감자 날로 어떻게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건 맛이 없어요 일단. 맛이 없어요? 네. 드셔는 보세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는데. 그쵸. 고구마 생으로 먹는데. 네. 근데 감자는 아니에요. 왜 같은 포테이토인데 네. 포테이토는 익혀 먹고 네. 스윗 포테이토인 고구마는 날로 먹을까? 그 스윗하거든 고구마. 단맛 때문에 여기다 네. 소금 뿌려 드시면 안 될까? 저 감자는 하여간 그거를 생으로 먹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효율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저항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전분은 뭐냐면 먹어도 소흡수가 안 돼. 네. 그런데 감자는 날감자일 때 90% 이상이 저항전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감자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인 거야.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얘를 익히잖아요. 네. 익히면 이게 달라져. 그게 저항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다 익혀. 네. 근데 고구마는 그 저항성 전분이라는 저항 전분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날로 먹어도 돼요.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있느냐? 덜 익혀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식혀 드시면 또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감자가 주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그래,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감자를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쪄 드시는 거. 쪄 먹는 걸 제일 많이 하고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감자전. 전. 이거 맛있어. 그럼 뭘 여쭤볼게요. 네.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쪄서 먹는 거하고 네. 감자 전하고 어느 게 더 효율이 좋겠어요? 효율이 이 전이죠. 전.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이제 네. 그냥 원형대로 먹는 게 네. 효율이 가장 낮고요. 네. 으깨고 부시고 하면 일단은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감자를 먹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방식들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으깨는 거. 으깨 먹는 거 있잖아요. 감자를 뭐라 그러지? 이게 샐러드 같은 거. 저 되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네. 이게 실제로 효율이 엄청 높아요. 두 번째도 또 뭐가 있냐면 프라이드. 포테이토 있잖아요. 튀기면은 튀기는 거에서 열량도 올라가고 소화 효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비만하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세트 메뉴에 나오는 이게 무슨 음식만 시키면 프렌치 포테이토 이만큼 나와. 그렇죠. 우리나라는 웃겨. 감자라고 그러면 삶은 감자 생각이 나는데
포테이토 그러면 튀긴 거 생각.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같은 감자인데. 그게 우리 아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하면 우리는 삶은 감자 생각나서 네. 고민하죠. 소금 썩어 먹어야 되나 설탕 찍어 먹어야. 요즘 친구들은 안 그래요. 네. 요즘 친구들 감자 그러면 다 뭐예요? 포테이토 칩이나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 네. 미국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영화 중에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빅맥을 19,000개 먹은 사람 얘기예요. 빅맥을 19,000개 먹었. 계산을 한번 해보자. 19,000개를 365로 나눠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야. 이해가 안 돼. 뭐야? 근데 맨 뒤에 그 말이 살짝 나오는데 이분은 프렌치 프라이는 안 먹어요. 햄버거와 콜라만 먹어요. 그래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딴 데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햄버거는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음식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채소 들어있고 네. 고기 들어있고 거기 저 밀. 아까 얘기했던 골고루가 맞는 골고루가 이거죠. 있어요. 골고루가 되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그냥 저스트 공유. 근데 우리는 이거 먹으면 당연히 또 이렇게. 그게 나쁜 버릇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먹일 때 세트는 시키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아주 재밌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요. 그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주시면 네. 질문 갖고 답을 해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맞아. 예, 그게 좋죠. 재밌을 것 같기도 궁금한 합니다. 것도 이게 풀어드리면 되니까. 예, 척척 박사거든요. 예. 차윤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